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봤었죠? 문제 풀차례인가 보죠? 문제 어디까지 풀었었어요? 몇 번까지요? 네? 37번까지요. 37번 다음에 봅시다. 재영 37번. 다음에 38번 뭐죠? expel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expel? 그렇죠. 추방하다 내쫓아. 답은요? A번에 exile. 이게 뭐죠? 추방하다 내쫓아는 뜻이죠.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그렇죠? expel 하면서는 impel, compel, dispel 하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propel 여러 가지 했었어요. repel까지요. 그 다음에 observe란 단어요. 별표 주기 기억합시다. 이게요. 첫 번째가 무슨 의미죠? observe요. 1번 뜻. 관찰하다. 두 번째 무슨 뜻도 있죠? 두 번째 무슨 뜻도 있죠? 준수하다, 지키다. 근데 2번하고 비슷한 뜻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쇠다가 있어요. 쇠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이거는 뭐, 이건 나무다, 이거는 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쇠다는 설을 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쇠다를 처음 보는, 날이 쇠다? 아니, 날이 새는 거죠. 새다, 어이는, 그쵸? 그 머리가 희거나 뭐 이런 거고요. 어떤 국정이나 명절을 지내다 이런 의미로도 observe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간다 그러면 얘의 명사형은 observation이고요. 얘는 뭐죠? observance죠. 나중에 observatory 이렇게 쓰면은 관측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토리로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누구였었죠? GOP 공부했던 친구가? 이반이 아니었군요. 군대에서 GOP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옆반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 GOP 하죠. Guarded Post. 그렇죠? 또는 GOP는요. Guarded Observatory Post에서 그렇죠? 관측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측소. 그렇죠? 관측부대 같은 거를 GOP 부대라고 얘기를 하죠. C번에 descend 하강하다고요. ascend는 상승하다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descend에서 descendants 같은 단어 후손이 있었고요. 39번에 성모 impel 뭐 했었죠? 그쵸.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impel, compel. 답은요? 여기서는 억지로 시키다는 아니지만은 수동태로 뭐뭐 하도록 이끌리다는 의미인 propelled가 가장 좋겠죠. 추진되다가요. 펌블이라는 단어 뭔지 알아요? 펌블? 펌블이란 말 한국말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그렇죠. 불규칙 바운드로 공이 날라오면은 유격수가 쇼스탑이 어떻게 합니까? 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공을 탁 놓치죠. 그건 뭐야? 저글링 한다고 그러죠. 저글링. 원래 저글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던져서 하는 거죠. 근데 야구 선수가 공 툭 튀기면 막 이러면서 저글링 하죠. 그 다음에 뚝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때요? 공을 찾으려고 막 손에 이렇게 더듬어서 공을 찾죠. 이게 펌블이에요. 펌블. 그래서 막 더듬어 찾는 게 펌블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한국말로도 그렇죠. 공이 지금 선수 펌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펌블이요. 막 손으로 더듬어 찾는 게 펌블이에요. 실수하다는 의미 좋죠. 페이드는 우리 하지 않았었나요? 페이드. 했었죠. 그 다음에 impulse. 민정 뭐죠? 충동, 자극. 답은요? C요. 41번. 두연. impulsive. 뭐예요? 충동적인. 답은요? 충동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하는 거죠. 생각도 없이. 그래서 경솔한. rash라는 단어가 좋죠. rash라는 단어요. rash라는 단어도 두 번째 뜻 하나 적어두세요. rash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 뭐가 있죠? 뾰루지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뾰루지. 명사로요. 뾰루지. 그렇죠? 얼굴에 발진, 뾰루지 나는 거 있죠? rash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모든 어휘 중에 제가 보기엔 편입어휘가 제일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시험인 수능은 어때요? 수능은
문제 자체가 쉬운 게 아니고요. 왜 쉽다고 느끼는 거죠?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그죠? 어휘수가 제한돼 있죠. 그 이상의 어휘는 못 나오죠.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는 어휘는 못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밑에 별표 치고 뜻 써주죠. 그렇죠? 써줍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지문이 있으면 뜻을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한정돼 있어요. 근데 편입은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선생님 GRE도 어렵고 GMAT도 어렵고 다 단어 어려운데요. 근데 왜 편입이 더 어려울까요? 편입은 다 짬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어만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러면 GRE 단어, 우리가 지금 어원 보는 것도 약간 고급 단어긴 하지만은요. 그 고급 단어를 다 알고 나면은 다 풀릴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휘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휘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요. 또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단어들 뭡니까? 어떤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 단어들이에요. 여기 래쉬 같은 단어들이요. 이게 성급한 경솔하지만 뭡니까? 뾰루지, 발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develop 그럼 어때요? 발전하다. 저번에 얘기했었죠.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로 develop이라는 단어가 수준이 높은 단어가 아니고 develop이 가지고 있는 다른 뜻 뭐? 그렇죠. 현상하다는 의미가 그렇죠.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특히 해석에서도요. 아까도 얘기한 거. 업주부 관찰하다, 준수하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그렇지만 제가 왜 쇠다를 굳이 쇠다 이거 말고도 회의에 참석하다 발언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쇠다를 먼저 여러분한테 강조할까요? 저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업접을 한 단어는 고급 어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휘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다이어적인 뜻들 있죠. 그리고 그 다이어 중에서 빈출하는 것들이에요.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이것까지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처음에 제가 MBP라고 졌던 게 굉장히 멀티플 퍼스펙티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원만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동여로도 보고 독해 잘 나오는 걸로도 보고 다이어로도 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됩니다. 됐죠? 제가 두현이한테 물어봤었나요, 이거? ratio? A번에 prudent는 뭐죠? 신중한 거죠. B번에 discrete는 뭐였었죠? 아니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때 discrete는 뭐였어요? discreet. 이게 신중한 게 prudent의 동의어였었죠. 그리고 제가 뭐 어원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지만 discreet.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리 분별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고 이거는 뭐요? 물리적으로 떨어진, 분리된 이런 의미라고 그랬었죠. 떨어져 있고 분리되는 의미입니다. 42번 호윤 compulsory 강제적인 컴펠에서 나온 거죠. 강제적인. 그래서 답은요. obligatory 이게 obligation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면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be obliged to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뭐요? 이거 알기 애매하죠. 왜? be obliged to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be obliged to 다음에 somebody 그냥 somebody입니다. 누구누구에게 for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경우는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때는 뭐죠? 뭐뭐 해야만 한다는 그렇죠? 의무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be obliged to 해서 somebody for something 이때 뭐죠? A에게 그렇죠? B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고마워하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떤 형사 있어요? obligation. 이거 뭐죠? 의무예요. 뭐 obligatory. 그럼 무슨 뜻이죠? 의무적인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뭘 물어봐요? obliging.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obliging. 이거는 뭐죠? 상냥한, 고마워하는, 그쵸? 친근한, obliging. 됐어요? 두 가지 의미가 서로 파생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느 거? 네, 저거요? 뜻이요?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must예요. 뭐뭐 하는 게 의무란 뜻입니다. 위에 거는요. 아까 뭐 했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B의 이유로 A에게 감사하다, 고마워하다는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의 뜻이에요. 그게요. 네. 그 다음에 B의 optional 무슨 뜻이죠? 이것도 한번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OPT가 I, 눈이에요. 눈으로 보고 고르는 선택지. 이게 옵션이거든요. 선택사양. 그래서 옵셔널은 selective. 뭐죠? 선택적인.
must나 compulsory의 반대죠. 선택적인, optional. 그렇죠. superfluous는 무슨 뜻이죠? 초과하는. 그렇죠. super고 뛰어넘는 거고 flow가 흐르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초과하고 남는 양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독해를 하다 보면 이 superfluous는 어떻게 해석되는 게 가장 좋아요? 적정량이 있는데 그걸 틀어 넘쳐요. 그럼 야 초과 많어. 좋은 의미보다는 네거티브하게 뭡니까? 불필요한 그 의미로 해석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의미로 해석되는 게 더 바람직할 때도 있죠. inclusive는 알죠? inclusive는 제가 뭐 강조했었습니까? inclusive는 포함하는 건데 exclusive는 뭐예요? 그렇죠. 제외하는 뜻이죠. 배제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exclusive는 실제로 배제하느냐 제외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잘 돼요? 그렇죠.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독점의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다른 애는 다 제외시키고 나만 이에서 독점의, 그렇죠. 독점적인, 배타적인 이게 좋죠. 그 다음에 이은 뭐야? 43번 뭐야? 그렇죠. repair 물리치다, 쫓아버리다. 답은요? 답은 뭐죠? repair. 어떤 사람을 repair 하는데 뭐 동요라고 보기 힘들지만 word off 이런 되게 잘 나옵니다. off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word off는 이렇게 칸막이 많아서 여기서부터는 내 구역이니까 요 영역 밖으로 나가 하고 제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막을 수도 있죠. 그럼 뭐야? stab off예요. 그 다음에 어느 애가 다가오려고 그러면 머리를 밀면서 저리가 임마. 그럼 머리를 하죠. head off. 됐어요? 제가 보면 repel이라는 것보다 요 단어들을 훨씬 더 막다. 그쵸? 요거로 훨씬 더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prevail이는 뭐예요? 만연하고, 그쵸? 만연한데 prevail이요. 그쵸? 어떤 걸 지배하는 겁니다. 만연하고 승리하고 지배하는 게 prevail이에요. C번은 무슨 뜻이죠? 이은? C번은 너무 쉬워요. 이게 약탈하다. 그쵸? 전리품을 찾다, 뒤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왜 쉽다고 그랬죠? 한국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forage. 이거 뿌리는 겁니다. 뿌리지? 뿌리는 거야. 뿌리지? forage. 그렇죠. 약탈하는 거야.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뿌리는 겁니다. forage, for. 그래서 어떤 물건을 약탈하러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delve into는 파란 뜻이거든요, 원래. 근데 땅을 파는 거에 쓰지 않고 주로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 있죠. 열중하고 몰두하는 거. 이게 delve into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다이 뭐였었죠? 그렇죠. 스티펜드가 일한 거에 대해서 pay 지불 받는 돈, 월급 급여, allowance 이게 그렇죠. 허가란 뜻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급여 또는 가장 쉽게는 어떻게 많이 쓰이죠? allowance 하면요 용돈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용돈. 그래서 용돈에는요 보통 남학생한테 어때요? 남자한테 주면서 주머니에다 푹 찔러주면서 야 나중에 필요한 거 뭐 샀어. 그쵸? 뭐라도 사 먹어. 이게 퍼킷머니. 이것도 용돈이에요. 근데 여자한테 주는 돈은 뭐라고 그래요, 용돈? 야, 나중에 필요할 때 뭐라도 하나 사섰어. 뭐 사섰어? 핀머니. 이거는 여자한테 주는 용돈을 얘기합니다. 핀 하나 사서 쓰라고. 그쵸? 큰 돈은 아니겠죠? 근데 보니까는 전에 보니까는 되게 놀랐어요. 핀머니. 그래서 핀이 싸구나 했더니 핀도 비싼 것들은 무지 비싸죠. 막 큐빅 박히는 거는 그거 뭐 수입품에다 큐빅 무지 박혀있으면 핀 값이 거의 무슨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핀 값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변한 겁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 핀머니는 더 이상 용돈 개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여해야 되죠. 그거 똑같잖아요. 옛날에. 야, 이거 껌값 아니야. 진짜 옛날에는 껌값이 통했거든요. 진짜 1,000원짜리 바꾸려고 껌 샀죠. 요즘에는요. 잔돈 바꾸려고 껌 사요? 저 10,000원짜리 내야 되죠. 껌 사려면 껌이 몇천 원씩 하죠. 껌이 몇천 원씩 하죠. 옛날에는 다 500원 미만이었어요. 200원, 100원 막 이러니까는 1,000원짜리 바꾸려고 껌을 샀는데 요즘에는 뭐 잘리톨 이후로 저 껌값이 막 폭등을 해서 저 4, 5천 원씩 하는 껌들이 무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 됐죠? 거기 D번에 obligation 나와 있는데 눈에 친숙하죠? 그 다음에 C번에 restitution 할 때 stitute가 제가 전에 세워놓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는 거니까 뭐죠? 복원, 복구. 그죠? 생각납니까? 그죠? 그 다음에 45번. 한나. 뭐죠? suspend요.
그쵸? suspend가 밑에 매달다는 의미로 중지시키다, 그쵸? 불안하게 하다 이런 의미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cease. 이게 cease가 stop. 됐죠? propose는 제안하다 의미와 청원하다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랬었고요. abandon.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이것도 don이 갖는 어원이요. 그쵸? to give예요. 주다. 그래서 이 abandon은요. away. 모든 사람에게 다 줘. 내가 다 가져. 필요 없어. 다 가져버려. 이게 뭐죠? abandon.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내 피를 주거나 뭔가를 헌납하고 헌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부하는 거? donate. 이런 단어도 있죠. don. 주는 겁니다. 우리 용서해 주지요. 똑같은 사람으로. pardon 할 때 done이죠. 그리고 우리 그 둘리 친구 누구예요? donor. 그렇죠? 이 donor는 무슨 뜻? 기부자 이런 뜻이죠. 김청호 선생님 별명이 donor였어요, 옛날에. 뭔가 연상돼요? 김청호 별명이 donor였었죠. 제가 얘기했다고 이러지 마요. 박양 선생님은 뭐였었는지 아세요, 옛날에? 요즘같이 살 빠지셨나요? 옛날에 여러분 별명이 슈렉이었어요, 슈렉. 녹색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똑같아요, 슈렉. 그래서 막 피어나 공주 어디 있어요? 막 그런 물어봤었는데. 근데 또 슈렉이 별명인데 너무 웃겼던 거는 그때 슈렉 2인가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 프로모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슈렉하고 똑같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을 찍어오시면은 뭐 무료 영화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찍으려고 이렇게 박사님이 찍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슈렉하고 닮았냐고 자기 별명이 주윤발이었다고 막 그쵸? 그 다음에요. 46번 미에 임파이어리 기억나요? 파이어티가 독실하고 경건한 거죠. 종교적으로. 근데 임파이어티는요. 그렇죠? 불경한 거죠. 그럼 불경한 건 뭐가 좋겠어요? 뻔뻔하고 무례한 거의 의미인 insolence요. 그렇죠? 이게 좋겠죠. 그 다음에 C번에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affect가 두 가지 의미 있잖아요. 몸에 영향을 주다. 또 하나가 뭐죠? 왜? 뭐뭐한 체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몸에 영향을 주다. 그래서 affection을 썼을 때는 무슨 의미요? 애정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뭐인 체에서 가장, 거짓, 꾸밈일 때는 어떻게 쓰죠? affectation이에요. 그렇죠? 파생어 모양이 틀립니다. 밑에 있는 거는 affectation은 가장, 꾸밈, 거짓이란 뜻이에요. 47번 정타 complicitly 뭐라고 그랬었죠? complicitly 함께 fly 접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었죠? 연루 그렇죠? 공모 그래서 우리가 accomplice나 complice가 공범이라는 의미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연루되고 공모된 거면 뭐가 좋겠어요? 몇 번이요? 10번 innocence 여자의 변신은 innocence 무죄 결백 이거고요. 여기서 뭐가 좋아요? 우리도 이거 전에 했던 단어예요. collusion의 lose나 lude가 play 함께 어울려 놀면은 좋은 짓 해 나쁜 짓 해 나쁜 짓에서 음모 공모 그래서 제가 collude라는 단어에서 collusion 또 무슨 단어 있었죠? 똑같은 게 함께 모여서 같이 숨 쉬면 나쁜 짓 conspire, conspiracy 이것도 음모, 공모 이렇게 얘기했었죠? recess하고 recession은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후미진 것, 뒤로 쳐진 것 recession은 경기 침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철순 48번에 exposure to 뭐죠? 노출이란 뜻이죠. 우리가 expose에서 그래서 expose에서 exposure라는 명사형이 있었고 exposition이라는 명사형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문제들도 잘 보세요. 이거는 딱 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동의어라기보다는 문맥상 바꿔 쓸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숨어서? 우리 자신의 사회 속에 sheltered, 숨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 outside of our own, 그렇죠? 우리 문화 외에, 그렇죠? 문화에 노출되는 것은, 그렇죠? 기껏해야 제한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외의 문화에 노출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몇 번의 답이겠어요? 우리 이외의 문화를 뭐 하는 것은 제한적일까요? 즐기는 거, 경험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바라는 거. 뭐예요? 철순.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지금 영어가 헷갈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갇혀 있어. 이외의 문화에 노출되는 게 제한적이야. 그러면 이외의 문화를 접하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접하다는 의미는 뭐가 좋아요? experience, 경험하는 거. 이게 좋겠죠? 동의어라기보다는 해석상에 바꿔 쓸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49번 연수. suppose 뭐 했었죠? 제안하다? 제가 포즈는 풋 놓는 건데 위에다 못 올려놓고 밑에다 깔아놓는 거야. 내세울 수는 없어. 아래다 깔아놓는 거야. 혹시 그렇지 않을까? 가정하다. 그렇죠? 그럼 뭐가 덧쳐? 그렇죠. the assume. 이 assume이란 단어도요. 굉장히 그 다이어로 잘 나오는 겁니다. assume. 여기서 첫 번째가 가정 추측하다죠. 그런데 두 번째 무슨 의미 있죠? assume. 어떤 의미 있어요? 어떤 책임 등을 떠맡다. 어떤 책임을 떠맡다. 떠맡다. 이 맞아요? 한글로 이렇게 뜰 수 있다 보면 왜 한글이 이렇게 어색하죠?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떠맡다 이거 맞죠? 떠맡다 맞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야 이거 뭐 정말 싸요? 이거 거저예요 거저. 근데 전에 한번 썼어요. 이거 뜻 거저다 이렇게 썼는데 태어나서 처음 써본 것 같아요. 거저다를. 그렇죠? 말로는 해본 적 있지만은 이거 거저다 거저. 이걸 한글로는 처음 써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떠맡다. 또 표정을 이게 괜히 썼네요. 말로 할 걸. 얼굴에 어떠한 표정을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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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표정을 띠다. 내 허리 띠다? 그런 거요? 띠다. 앞에 거요. 됐어요? 띠다. 뜨이는 건 눈에 뜨이는 겁니다. 띠다는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어떤 표정을 띠다. 됐어요? assume.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0번. 50번 전에 우리 correspond도 했었죠? correspond with 그럼 뭐 했었죠? 서로 대답하는 거, 서신교환하다, 평지왕래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correspond to 그러면은 뭐뭐에 상응하다는 뜻이에요. 부응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0번 제형. 그렇죠? transpose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 답은요? A번에 swap. 이게 교환하는 거죠. 우리 swap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swap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응? 게임? 어떤 게임에서 swap이라는 단어 하죠? 제 게임을 잘 안 좋아해. 거의 하는 게 없어서. 어떤 게임에서 swap 얘기 나와요? 서든 어택이요? 매니아층이에요? 서든 어택. 스타도 아니고, 그쵸? 리니지도 아니고, 서든 어택은 처음 들어보는데, 서든 어택은 뭐예요? 총 쏘는 거예요? 연수가 생각보다 과격하군요. 보기보다는, 그쵸? swap. swap이 교환한다는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수업 시간에 또 막, 선생님,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swap. 또 어떨 때 요즘에 또 되게 많이 나옵니까? 신문 잡지 이렇게 가십성 기사에 보면은. 예? 어떨 때 많이 나와요? 스와핑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스와핑. 뭘 스와핑이라고 그래요? 좀 약간 변태스럽긴 하지만은 무슨 부부 교환 섹스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스와핑, 뭐 스와핑 현장에서 막 해서 한번 사건 사고 기사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스와핑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럴 때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민감해서 근데 어차피 그 미성년자 없죠? 미성년자예요? 아니죠. 전에 뭐 미성년자 없죠?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런 적 있어요. 한 학생이요. 막 애들 깔깔대고 웃어요. 왜 웃어요? 했더니 미성년자 있어요. 그럼 막 누가 손가락 가르쳐요. 그래서 근데 앞에 남학생 하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래서 제 미성년자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 미성년자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왜 미성년자인지.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그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수업을 듣냐? 그랬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꼈어요. 왜? 고2인데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하려고 막 학원 알아보는데 자기 사촌 형이 편입을 했대요. 학원에 수업 듣고 편입해서 들어갔대요. 근데 사촌 형이 뭐 과외를 해야 될까 학원을 가야 될까 하니까는 그러대요. 다 때려치고 과외나 그런 거 학원 같은 거 하지 말고 편입학원 겨울방학 특강반을 들어가서 2달 동안만 다 따라가라고.
그러면은 영어 과외나 학원 같은 거 다시 다닐 필요 없을 거라고. 그래서 와서 고2인데 수능을 준비하려고 편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 수능 수준보다는 훨씬 높지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리는 거의 확실하게 되죠. 왜?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요. 한번 느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편입학원만큼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어떤 영어 전문학원도요.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영어 수업을 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내 영어 수업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오후에 또 그렇죠? 스터디까지 시키죠? 그런 거 없어. 주 2회 뭐 2시간 이렇게 깔려있지. 일주일이 통째로 그것도 또 하루 종일 남아서 또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예습 복습하고 진짜 그렇게 2달 지내면은요 어때요? 그렇죠? 뛰어나죠. 나중에 그러더라 그 친구가요. 나중에 그 학교 가서 사춘에 왔는데 학교에 가서 날라다닌대요. 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문법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문법이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떨 때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막 그렇죠? 어휘도 애들이 막 그 혀를 내두른다고 막 와, 너 이런 단어 어디서 봤어? 막 이거 본 적 있는 단어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얘기 됐죠? 미성년자 수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스윙얼스 하나 기억해 두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스와핑, 스와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뭐 우리가 호모섹슈얼이라든지 아니면 레즈비언이라든지 레즈보라든지요. 또 스윙얼스 그렇죠? 교환 섹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영어 독해는 스와퍼보다는 스윙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대 기출 독해 때 나왔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스윙얼스. 그렇죠? 여러 가지 성적으로 퍼버스드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스윙얼스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 스윙얼스들은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스와핑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endure, 참다 견디다. preserve, 보존하는 거죠. 참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넘어가지 않으면 preserve도 보존하는 거고요. 보통 conserve도 보존하는 건데 시험 문제 가장 나오는 차이는 뭔지 아세요? preserve는 주로 어떨 때 보존하는 걸 많이 쓰냐면요. 이거는 내용이 아니고 관용적으로 유스지가 그렇습니다. 이 preserve는요. 둘 다 보존인데 음식을 보존하는 거. 썩지 않게. 이게 preserve예요. 또는 또 제도, 관습 이런 걸 보존하는 게 그렇죠. 제도나 관습 같은 걸 보존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conserve는요. 좋을 때 어때 쓰죠? 자연, 그렇죠? 또는 사상 이런 거에 자주 쓴다. 그렇죠?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conservative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conservative,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죠? 보수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conservationist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보호주의자예요. 그렇지만 preservative 그럼 뭐죠? preservative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음식물 같은 거 사면 습기 치지 말게 뭐 do not eat 해가지고서 뭡니까? 그래서 방부제나 건조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preservative예요. 어떤 보존제 이런 것들이 preserva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똑같이 보존하다지만은 쓰이는 그렇죠. 용례는 서로 틀립니다. stagnate는 정체하는 거죠. 51번. 성모 뭐죠? 설명하다. expound, explain 똑같은 겁니다. 설명하다. 그래서 답은 elucidate. lucid가 환하게 밖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었죠. condense에서 4번의 condense에서 dense라는 단어 보여요? 이게 밀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모든 거의 밀도를 높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축시키는 거죠. condense, 압축하다. 그 다음에 민정 52번 suppress. 그렇죠. 억압하다. 답은 deprive는요. A of B 이 형태를 갖습니다. deprive A of B. 그래서 A로부터 B를 박탈하다, 제거하다 의 뜻이에요. deprive는. 됐어요? 그래서 답은 depress, 억압하다. 원래는 depress는 우울하게 하고 침체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죠. 가장 비슷한 단어죠. 53번 두연. 그렇죠. 억압하다. 답은요? 아까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C, suppress. 그럼 넘어가기 전에 A번에 discard는 우리가 뭐였었죠? card가 뭐였어요? 어원이. 심장. 내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거. 그래서 포기하다, 저버리다, 무시하다. 이게 discard죠.
juxtapose 이것도 했었죠. 뭐라고요? parallel. 병치하다, 나란히 놓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어휘인데 나중에 다시 나올 건데 outnumber요. 여러분 잘 보세요. out이요. 바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out이 동사 앞에 접두어로 쓰일 때는요. 바깥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슨 의미가 많아요?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 의미예요. 뭐뭐보다 더 뭐뭐한. 그건 뭐예요? outnumber는 누구보다 숫자가 더 많은이겠죠. 그렇죠? 수적으로 압도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숫자가 많다. 그러면 outweigh는요. weigh 무게가 나가다. outweigh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저 보세요. 쓸 필요 없어요. outrun 그렇죠? 더 빨리 달리는 거죠. outdo 더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out이 들어가는 거는 다 뭐다? 나중에 해석 안 될 때는 다 뭐로 해버리면 돼요? 더 잘하다로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outshine. outshine. 근데 이거를 어느 학생이 사전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outshine이 사전에 보니까요. 무색하게 하다, 무색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한테요. outshine이 무색하게 만드는 거면 무색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인데? 그때 남학생 막 고민해요. 무색하게 하다 무슨 뜻일까? 무색하게 하다 무색하게 하다. 좀 이따 하는 말이 벙찌게 하다요. 그게 더 빡세죠? 벙찌게 하다가. outshine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요. out이 뭐뭐보다 더, shine은 빛이 나는 거죠. 그러면 뭐뭐보다 더 빛나다예요. 근데 그게 왜 무색하게 하다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얘기하죠. 이 재킷이 250만 원짜리, 이 스커트가 저 700만 원짜리, 시계가 3천만 원짜리. 우와, 막 번쩍번쩍 빛나죠. 야, 화려하다 빛난다. 좀 전에 딸애가 들어와요. 그렇죠? 자켓 1억 4천, 뭐 2억 8천, 10억. 그럼 어때요? 두 번째 들어온 애가 첫 번째 들어온 애보다 outshine 훨씬 더 빛나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애 빛을 잃어버리고 색깔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무색하다는 의미로 한국말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outshine만 알고 있으면 더 낫다니까. 이게 더 뛰어나다니까. 그렇죠? 능가다로 해석해버리면 되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54번 호윤. 그렇죠. 우리가 책 같은 거나 교재에서 그렇죠. 삭제하다는 의미로 쓰는 거라고 그랬었죠. expurgate요. 답은요. correct요. 보세요. 이것과 또 제가 4개가 한꺼번에 적는 겁니다. 같이 세트로 외우라고요. 한꺼번에. 센서스 무슨 의미죠? 인구 통계 조사. 그렇죠? 우리가 갤럽에서 나와서는 인구 표본 조사, 센서스 나왔습니다. 인구 조사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censure 무슨 뜻이에요? 비난하다. 비난하다. censor 이게 뭐죠? 검열하다. 검열하다. censor 감지기. 그렇죠? 느끼는 감지기를 얘기하죠. 우리가 센서 등이라고 그러죠. 현관 들어갈 때 감지해서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 하죠. 감지기. 그래서 요 4개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센서를 자꾸 이 센셔하고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학생들 4개를 다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검열이란 말이 또 모르죠. 검열이 뭔데요? 작품이나 문학작품이나 잡지나 매거진이나 미디어나 또는 영화 같은 매체에서 그렇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빼내는 게 검열 제도죠. 그러면 딱 좋은 게 expurgate에 답은 뭐예요? censored 이게 좋죠. 그렇죠? distort는 왜곡하는 거죠. 비틀어서. isolate는 고립시키는 거고요. 그렇죠? 솔로 혼자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를 솔로로 있게 만드는 게 isolate죠. 고립시키다. 그 다음에 55번이 좀 까다로운데 55번이요. purge 이윤 뭐였었죠?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숙청하다, 제거하다는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요, 문맥상 봐야 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자신이 어떻게, purge all suspicions and rumors예요. 모든 소문과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내용상. 야, 그 소문 아니야. 그 의심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동의어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가장 바꿔쓰기 좋죠? A번에 vindicate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입증하다, 그렇죠? 옹호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옳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옳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purge만 줄치는 것보다는 의미상 purge all suspicions and rumors about 이 내용 자체가 다 vindicate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vindicate라는 단어는요. 전에도 한번 했던 단어예요. 우리가 vin이라는 어원을 뭐라고 했어요? show, 보여주다는 의미하고 그렇죠? conquer, 정복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invincible 했잖아요. 이게 옹호하다, 입증하다의 뜻을 많이 쓰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잘 나옵니다. 어느 학생은 이 단어가 다른 건지 모르고 같은 단어가 두 개의 뜻이 있는지 아는 분도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얘는 vindicative고요. 얘는 그냥 vindictive예요. 이 vindictive가 뭐죠? 이게 복수의, 응징의, 그렇죠? 이게 옹호하는, 그렇죠? 입증하는, 변호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vindictive하고 vindicative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번에 collect는 했었죠. collect는 수집, elect는 선출, select는 뽑는 거, 그렇죠? eclectic은 절충주의, 기억나요? waiver는 포기하고, 그렇죠? 일단 뭡니까? 중지시키는 게 waiver예요. 그 다음 56번 다정, 그렇죠? 현존하는. 그럼 답은요? subsist 기억납니까? sit가 stand 서 있는 거고요. 제가 한꺼번에 세워놓는 게 구성하는 거 consist of, consist. 옆에 서서 도와주는 게 assist. 그쵸? 끝까지 뒤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게 저항하다, resist. 그쵸?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 있는 거 persist, insist. 고집하다, 주장하다. 그래서 subsist, 저 sub, 아래까지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것. 생존하다. 그래서 subsistence, 생존해 있는, 현존해 있는. 그 다음에 make shift예요. shift만 네모 쳐보세요. 그러면 shift가 무슨 의미였었죠? 처음에 변화라고 그랬었죠. 변화시키다 바꾸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의미로 더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교대 근무요. 그럼 make shift는 뭘까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라고 그러죠? make shift.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바꾸는 거. 임시 변통. 그렇죠? 또는 고식 뭐라고 해요? 고육책. 그렇죠? 고식지게 고육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make shift입니다. 그렇죠? 그때 바꿔가는 거. defunct는 기능 장애겠죠. 기능 상실이니까 defunct. 이그조비턴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빗을 벗어난, 그렇죠? 과도한. 그 다음에 die, extend, prolong, 연장시키고 늘어뜨리는 거죠. prolong, 그렇죠? 괜찮죠? tend가 stretch, 잡아당기는 거 밖으로 길게 잡아당기니까 extend, 그렇죠? transfer, 이동하는 거죠. 학교를 옮기든 뭘 옮기든 이동하는 거. transfer, 정근, 전학, 그쵸? 옮겨 타다 다 transfer입니다. extensive, 다 뭐였었죠? extensive, 광범위한 거니까 넓은이 좋겠죠? 답은요. broad요. bread는 빵이겠고요. eternal은 뭐였었죠? eternal,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ternity, 그러면 영원, 이런 뜻이죠? eternity. bizarre, bizarre. 한국 사람들이 G 발음이 안 된대요. G 발음이요. bizarre.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옷이죠. 그렇죠? 지옷 발음이죠. 솔저도 솔저고, 그렇죠? 비자도 비자고, 그렇죠? 이 발음이 안 되는데 이 Z 발음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맨날 R 발음, L 발음 이것만 구별하는데 F 발음, P 발음 이거 구별하는데 이 발음은 정말 틀려요. Z. 그러니까 유성음인데 스 하면서 수에서 z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맨날 뭡니까? 동물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요. 그럼 주 그러면 그 주는 뭔지 아세요? 다 유텐으로 알아듣습니다. 유텐이에요. 주이시예요. z입니다. z. 그래서 옛날에 동식통역대학원에서 그 z 발음을 그 연습시키는데 교수가 그걸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지옷이 들어간 한국 글을 주고 그거를 읽어야 돼요. 근데 다 그거를 이 Z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주방장 아저씨 짜장면 좀 주세요.
여기에 모든 집안. 그래서 나와서 시험 봐요. 즈, 방, 즈상, 아, 즈스, 자, 장, 면, 즘, 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서 한 번이라도 틀리면은 다시. 그쵸? 그래서 맨날 혼자 연습해요. 즈, 방, 즈상. 하면서 즈. 이게 즈 발음이에요. 즈 하는 발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이 즈 발음을 연습하려면요. 한국 사람들이 의도적이지 않아도 그 발음이 어떤 건지 연습할 때 그 발음을 정말 잘하는 발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발음은 그냥 놔둬도 그 발음을 나와요. 몇 번인가 하면 48번에 D번 단어 있죠. 그렇죠. 이 발음은 즈 발음을 잘합니다. 그래서 즈 발음이 안 떠올릴 때는 동물원 얘기하는데 주야, 즈야, 즈야 막 헷갈릴 때는 이 발음을 해서 desire.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거 발음을 제일 잘해요. 이거 설마 desire 이런 사람 있어요? desire 이거 이렇게는 안 하죠. 이 발음할 때는 즈 발음을 되게 잘해요. desire, desire, z, desire, z 그렇게 하는 겁니다. bizarre 알겠어요? bizarre 이상한 겁니다. 그냥 발음도 이상하죠. bizarre. 그 다음에 하나 pretense 뭐죠? 핑계. 그쵸? 꾸밈, 거짓. 답은요? falsehood, 거짓이죠. A번의 reward는 뭐죠? 다시 돌려주는 보답, 그쵸? 응답, 응분의 대가, 이게 보상,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전에 한번 word란 전미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시 뒤쪽으로죠. 그쵸? 근데 word는 방향이에요. 그럼 안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inward, 밖으로는요? outward, 그럼 앞으로는? forward, 뒤로는? backward, 위로는? upward, 아래로는? downward, 그러면 집으로는? homeward, 그럼 어느 쪽으로는? toward, 그쵸? 그래서 word 붙이면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60번은요? 그러니까 뭐죠? A의 showy. 이게 잘난 척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show의 두 번째 뜻은요.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의미에서 야한, 화려한 이런 뜻입니다. showy, beauty. 그러면 야하고 화려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쭉 해서 어려운 단어의 기본 뜻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쉬운 단어가 힘들어요. 쉬운 단어에 좀 여러분들이 잘 놓쳤던 거. 이 단어 아는 거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 아는 뜻이 아니고 전혀 다른 뜻으로 까다롭게 나오죠. 이것도 되게 쉬운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래만 알고 있으면 코트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법원으로 알고 있죠. 원래 코트는요. 1번이요. 법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기본 의미는 궁정이라는 뜻이에요. 궁정. 궁정이 뭔데요? 왕이 사는 팔레스, 궁전에 있는 큰 뜰이 있죠. 우리가 경복궁 근정전 같은 데 가면 근정전 앞에 큰 뜰이 있죠. 그래서 정일품부터 쭉 있고 종일품부터 쫙 서 있는 그 뜰이 있죠. 그게 코트입니다. 거기에서 왕이 뭐예요? 그렇죠? 무슨 애국주의 같은 거 하겠죠? 뭐 집합, 그러면 신하들 쫙 모이고 거기서 뭐 오늘 아침 점호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점호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자, 형조판서를 불러라. 판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형조판서는 어저께 잡아들인 역적놈들을 데리고 와라. 그럼 거기 무릎을 꿇죠. 그럼 신문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뭐 개삭도를 내어라. 그래서 그쵸? 없애버리고 판결을 내죠. 그런 의미에서 궁정에서 또 뭐 또 합니까? 그쵸? 어떤 죄인에 대한 신문과 판결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법정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정은 뭐예요? 사또 앞에 이렇게 깔려있는 뜰, 이게 그쵸? 법정이 되는 겁니다. 뜰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맨날 그것만 하진 않죠. 이제 끝났으니까 뭐 니네 판사 이렇게 모여서 한번 족구 한번 해볼래? 그 족구도 시키고 무희를 해라, 춤을 해라, 광대를 해서 광대를 보고 놀게 해라. 그래서 뭐예요? 뛰어노는 운동장의 의미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운동장. 그냥 코트라는 말로 발음하죠. 테니스 코트 이런 걸로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이 있는데 네 번째 뜻은 하나 일단 놔둬볼게요. 이거는 동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확장할 수 있는 건 이 코트에 그렇죠? 서 있는 애들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코트에 누가 서 있죠? 운동선수가 아니고 궁정이 기본 뜻이라니까요. 그쵸? 신하들이 서 있겠죠? 왕이 위에 있으면 코트에는 신하들이 쫙, 그쵸? 그쵸? 문무백관이 쫙 서 있겠죠? 그건 뭐예요? courtier. 이게 뭡니까? courtesan. 신하란 뜻이에요. 신하들은 왕한테 싸가지 없이 말해요? 예의 바르게 말해요? 신하들로서 지켜야 될 그게 뭡니까? 예의 범절이죠. 예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courteous. 그럼 어때요? 예의 바른.
그렇죠? 예의 바른. 됐어요? 어원이 어서부터 이렇게 확산돼서 제가 쭉 얘기해 준 거 나머지 뜻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하, 예절, 예의 바른. 그럼 여기서 제가 무슨 단어 때문에 이걸 남겨놨냐면요. 이 네 번째 뜻에 신하가 왕한테 뭔가를 이렇게 그쵸 간호를 하고 충원할 때 왕 빨리 해라 임마 막 이래요. 굉장히 공손하게 그쵸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쵸 제발 그쵸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청과 애원을 하죠. 그래서 신하가 하는 그런 간청과 애원이라는 의미에서 보통 누가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합니까?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쵸 고백을 할 때 그쵸 나 너 사랑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이렇게 가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간청이란 말도 많이 쓰면 구혼 결혼해 주라고 요구하는 거나 구애 구혼이나 구애하다 요 단어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저도 하기 싫은데 그쵸 이게 동의어로 잘 나오기 때문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건데 보통 애교 많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뭔가 아쉬운 소리하고 부탁하고 이럴 때 어떤 소리를 섞죠? 그쵸 네이즐 사운드 콧소리 비음을 섞죠. 그래서 어떤 식이에요? 자기야 막 하면서 자기야 저거 해줘 막 그러죠. 저거 해줘 그쵸 이게 동의어입니다. 그쵸 비음 섞어서 막 하는 거 그쵸 이것도 구원하다 구해하다의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커티어스란 단어가 좀 더 확장돼서 정리될 수 있겠죠. 이코노미컬은요. 그냥 절약하는으로 외우세요. 이걸 무슨 경제적인 근데 이때 경제적인 거는 그죠? 경제랑 관련 없이 아끼는 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절약하는 외우세요. 그죠? 이코노믹이 경제이고요. 오케이. 잠깐 쉬었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